우리는 문명은 언제나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인류는 더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누리며 계속 발전해 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선생님께서는 문명은 직선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일정한 주기를 따라 반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문명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고 깊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문명은 여러 차례 탄생하고 또 여러 번 모습을 바꿔왔습니다. 문명이 한때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진정한 끝은 아닙니다. 역사는 단순한 멸망의 반복이 아닙니다. 재생과 진화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지구에는 과거 매우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존재했습니다. 그 수준은 현대인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으며 발전의 방향 또한 오늘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물질 중심의 발전 방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전선이나 기계에 의존하는 대신 빛과 에너지를 직접 다루었고 심지어 그 힘으로 순간 이동까지 가능했습니다. 약 3만 년 전 아틀란티스 시대에도 이미 그러한 세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선생님께서는 그 근원이 백두산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존재했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은 특별한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생각하는 힘, 그리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지혜입니다. 하늘이 내린 그 지혜는 백두산과 바이카로를 중심으로 처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은 아직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가 전해지면서 인간의 의식은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이었고 바로 그때부터 인류 문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에게는 지금과 같은 언어가 없었습니다. 소리, 감각, 의식,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 서로 소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부여받은 지혜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보고 산을 그렸습니다. 강을 보고 물을 그렸습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을 그렸습니다. 이것이 문자의 시작이었습니다. 최초의 문자는 그림을 이용한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림을 보고 의미를 이해하며 서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문자는 점차 체계를 갖추었고 문명은 크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문자에는 인간의 의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람, 인과 나무, 목이 합쳐져 휴. 사람은 나무에 기대어 쉬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 인과 말씀원이 합쳐져 신. 사람의 말에는 신뢰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문자 자체가 인류 의식의 기록인 것입니다. 말이 생겨나고 문자가 자리 잡으면서 문명은 더욱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살아가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종교와 정신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가 생겨나고 법이 생겨나고 질서가 자리 잡으며 공동체가 형성되어 갔습니다. 문명이란 단순한 기술의 발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내면이 성장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문명이 성숙하던 시대, 백두산과 바이카로에는 신선이라 불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높은 지혜와 능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자연의 에너지를 이해하고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촉지법처럼 순식간에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자연 에너지 속에 존재하는 정보를 직접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초감각적인 능력과 의식의 힘을 통해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지혜를 지닌 이들일수록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깨달음을 얻은 학자들과 도인들은 일부러 걸어서 마을들을 돌았습니다.
사람들을 직접 만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문명이 고도로 발전할수록 인간성 또한 더욱 깊이 요구됩니다. 문명은 인간 사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계에도 고유한 질서와 문명이 존재합니다. 거대한 생명이 필요한 시대가 있는가 하면 작은 생명이 중심이 되는 시대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절묘한 균형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긴 세월 살아남아온 존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존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래입니다. 거대한 몸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약한 생명체를 해치지 않고 작은 플랑크톤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강대한 힘을 지녔으면서도 필요 이상으로 빼앗지 않습니다. 이런 절제된 삶의 방식이야말로 오랫동안 지구와 공존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힘이란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화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그리고 그 조화의 이면에는 더 큰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는 우연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과 빛, 에너지와 의식, 생명의 탄생도, 문명의 발전도, 쇠퇴와 재생도 모두 거대한 조화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의식이며 에너지이며 사랑이며 생명이며 빛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칙 안에 존재합니다. 그 거대한 조화 속에서 세계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명은 단지 발전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명의 진정한 목적은 조화를 배우고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인간 문명, 자연 문명, 하늘의 문명. 이 모든 것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명의 흥망성쇠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높은 조화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재생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계절에 서 있을까요? 겨울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봄의 문턱에 서 있는 걸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더욱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